안녕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 수요 라이브 슬기로운 부모생활 수요 라이브 2021년 5월 12일 순서를 막 시작했습니다. 음, 요번에도 미리 고지를 드리지 못한 덕분에 알림이나 이런 것들 막 지금 갔을 거고 아마 보시면 또 들어와 주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댓글을 보니까 이 알림이 많이 안 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알림이 잘 정상적으로 오고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벌써 댓글들이 올라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알림이 정상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MKH님 좋은 밤입니다 하셨습니다. 저번째 첫 번째 알림만 가는구나. 그리고 그걸 한번 끊으면은 두 번째 알림이 안 가고 그렇게 돼 있나 보다. 예. 하트유님 안녕하세요. 정선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리사 H님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늦은 밤 라이브 방송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에 같이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더 감사하죠. 아, 지난번에 저는 그래서 방송을 했었더랍니다, 여러분. 한 시간 정도 방송을 했었고, 그때 사실은 분리불안 특집을 했었는데, 많이 들으신 분들이 안 계시고 참 이상한 게, 그때 라이브는 또 이 다시 보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뭔가 오류가 많았던 그런 방송인데, 오늘은 좀 더 잘 준비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댓글은 제가 또 이 좀 큰 모니터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거는 또 이렇게 이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고 좀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공대 누나님도 오셨네요. 분리불안 시리즈를 시리즈까지는 아니고 이제 뭐 그런 특집, 기획 이런 거를 해보자고 했었는데 잘 안 됐었죠. 많은 분들이 못 들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그 좀 잘 정리를 해서 그렇게 녹화를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준비했던 얘기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진료를 이제 다 마치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뭐 들으신 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조금만 순서를 기다려 주시면 또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려고 합니다. 저도 맥주를 한 잔 하면서 할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전혀 안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 김태균 씨 아시죠, 여러분? 컬투의 김태균 씨가 한동안 뭐 지금은 이제 라이브를 안 하시는데 라이브 하시면서 이렇게 그 라이브에 참여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맥주 한잔 하면서 그렇게 방송하시는 거 봤는데 좀 부럽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혼자 다 이걸 조작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술에 취하면 감당이 안 될까봐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정신과를 선택하게 됐냐고요? 어, 뭐 대단한 계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외교관이 꿈이었어요. 비행기 타고 확 외국에 가서 멋진 파티하고 이런 모습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10월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제가 좀 허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좀 잘 안 읽는 책, 뭐 이런 걸 좀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제가 딱 펼쳐보게 됐죠. 그랬더니 뭐 완전히 거기에 매혹된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거다. 나는
이거를 하는 일을 평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의과대학을 가기로 마음먹은 순간이 정신과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순간하고 사실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때까지의 외교관의 꿈을 버리고 정신과 의사. 그래서 프로이트가 또 한 명의 정신과 의사를 재생산하는데 생산하는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음, 그렇게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하다고요. 요즘 같으면 못했어요. 예, 요즘처럼 의과대학 가기가 힘들고 막 이런 식이면은 아마 솔직히 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프로이트의 그때 제가 정확하게 읽었던 책이 꿈의 해석이에요. 꿈의 해석. 그리고 정신분석 입문을 그 다음에 바로 구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해했었냐고요? 그때는 이해한다고 생각했죠. 그때는. 지금은 지금은 내가 이해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땐 감히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자, 꿈의 해석입니다. 꿈의 해석 입력해 드릴까요? 꿈의 해석. 오늘 제 라이브의 순서는 오늘 저희가 이제 신촌극장을 하는 날이죠. 그래서 신촌극장을 하려고 하고요. 그 신촌극장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다이안 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얘기는 잠깐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어, 초등학교 6학년 나이면은 이런 걸 알죠. 죽음이라는 게 돌아올 수 없는 거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되돌릴 수 없고 영원히 이별하는 거다라는 거를 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이제 이 반려동물과 이별하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애도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반려동물과 지냈던 어떤 추억도 뭐 좀 이렇게 챙겨볼 수도 있고 또 특히 이제 아직 그 이별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 이별을 해서 생길 수 있는 슬픔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뭐 정확하게는 부모님이죠. 부모님하고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불안, 슬픔, 이 때로는 분노, 왜 헤어져야 돼?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거쳐가면서 갈 거고요. 또 실제로 이 이별이 뭐 어떤 의미든지 사별이겠죠. 브레이브먼트라고 하는데 애도 반응이 이런 게 일어난 다음에 생기는 똑같은 반응들, 부정, 분노, 슬픔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거쳐내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든 걸 아니까 말을 안 꺼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 떠나 보냈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계속 남아 있다. 우리 기억 속에는 언제나 함께 한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말해주고 같이 했던 추억을 공유하고 꺼내서 회상하고 공유라는 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긴 시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임박했을 때 그때부터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예. 어, 머지않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미리 하는 것도 그건 좀 상황에 따라 되게 많이 다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순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신촌극장 영화는요, 드래곤 길들이기입니다. 예, 이 드래곤 길들이기는 드림웍스 시리즈의 역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2010년도에 개봉된 영화고요. 사실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지나가면서 너무너무 많이 봤던 영화예요. 막 좀만 틀면은 뭐 이게 나와요. 예, 그리고 그 너무나 그 귀여운 드래곤, 용하고 또 아주 핸섬하지만 약간 너무 마르긴 했지만 좀 그런 주인공하고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하도 많이 봐서 언젠가 한번 이 시리즈를 정주행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제가 그 드래곤 길들이기라는 것을 선택을 해서 영화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영국인가 다음으로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반대로 폭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얘가 토이스토리 3, 토이스토리 3편하고 붙었더라고요. 예. 너무너무나 강자랑 붙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애니메이션의 흥행 성적 자체는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도, 예, 그래도 뭔가, 예, 이 컨텐츠에 힘이 있으니까 그 이후로 2편, 3편까지 꾸준히 나오고 오히려 점차적으로 탄탄한 매니아층을 만들어간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드래곤 길들이기, 저희 신촌극장의 모토답게 이 스포일러 없는,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많은 그런 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 자체에서 제가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빠뜨릴 수 없는 관계의 이야기를 하는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그 관계의 주인공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주인공이 그 바이킹 섬의 그 족장이라고 하면 그렇고 좀 참 표현하기가 애매하네요. 그런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 주인공은 딱 티네이지예요. 그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때 나이는 대략 한 15세 정도 됐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 15세 청소년과 사회적으로 성공한 아버지, 조직을 이끌고, 넓게 보면 나라지만 우리 사회로 이제 생각해 보면 조직을 이끄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하지만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아들이 주인공의 설정으로 나오죠.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그 아버지의 기대, 그리고 주변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아들의 모습도 이 영화 속에 나옵니다. 특히 초반에 나오죠. 그래서 사회에서 인정하고 자기 아버지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인정받는 모습이 되고자 나름대로 막 노력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나대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싫어합니다. 저 정도 되면 왕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그런 캐릭터가 또 이게 아버지와 관계가 나오죠. 그런데 물론 당연히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두 관계는 변화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척척척 변화하는 게 아니라, 변화했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아버지는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도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대사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쌍방 소통이 아니라 일방 소통이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가 할 말만 한 거다. 이게 무슨 대화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이게 그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사는 집에서 너무나 많이 생기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대화를 합니다. 근데 사실 대화가 우리 얘기 좀 시작해보자. 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냥 예, 다 부모님이 아버지가 얘기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대화를 해보려고 하다가 점점 아이의 시선은 땅을 향하고 어깨는 처지고 그러고 이제 빨리 이 대화가 끝났으면 하고 바라는 모습만 생기게 되죠. 이런 그 안타까운 일을 의외로 자주 봐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면은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부모님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안 합니다. 예, 뭐 그게 절실하지 않고 진지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진지하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러니?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돌아오는 대답이 제일 많은 게 얘기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얘기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부모는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대화가 아닌 경우가 많구나라는 걸 제가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 애니메이션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느꼈죠. 대화는 특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권위의 차이가 나는 대화일수록 더욱더 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듣는다는 자세로 대화를 해야 상대방은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상대방은 일방적인 말을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애니메이션을 부모님이 또는 이제 아이들의 아버지, 남편분이 같이 보시게 된다면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어린아이들, 뭐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는 그런 식의 대화가 좀 주를 이룰 수도 있지만 청소년기가 되면은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져야 좋은 대화, 지속적인 대화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캐릭터 얘기로 들어가서 이 애니메이션은 사실 용하고 드래곤하고 주인공의 상호작용이 메인이기도 하지만 갈등은 계속 아버지와 이 주인공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캐릭터가 아주 대조적인 데가 있어요. 이 아버지의 캐릭터는 아주 뚜렷한 강점, 용맹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 섬 사람들, 사는 지 섬이니까 섬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이 한 몸을 사리지 않고 나서고요. 뿐만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여기서의 리더십의 특징은 매우 잘 조직화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역할을 맡기고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준비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아버지에게서 아주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뭐 멘토로 삼고 믿고 따르고 하는 리더의 이미지랑은 다르지만 저 사람과 같이 전투에 나서면 그 전투를 이길 수 있고 내가 살아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주는 용감하기도 하지만 아주 오가나이즈를 잘하는 조직화를 잘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 그런 성격 유형의 사람이 좀 그러한 것처럼 뭐 MBTI도 그런 유형이 있다 하죠. 그런 것처럼 좀 고지식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외의 이 틀, 어떤 프레임을 바꾸는 거에 서툰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점이 많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된다라는 건 또 보는 사람, 또 보는 아이들로 하여금 용감이라는 캐릭터를 느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조연들이 많이 나와요. 그 조연들은 1편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마도 2편, 3편 가면 이들이 매우 큰 역할을 할 것 같고, 또 15세 주인공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의 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는 상당한 또 이 러브라인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러브라인은 뭐 주인공과 여자친구겠죠. 그래서 그 이스트라다라고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데, 이 여자친구, 사실 전사가 되고 싶어하는 여자친구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면이 마음에 들었냐면 되게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에요. 내가 좋으면 상대가 나한테 다가와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먼저 가서, 예, 그런 표현을 합니다. 뭐 좀 찌질한 남자보다 훨씬 멋지죠. 분명한 건 드림웍스는 이런 전통적인 공주 스타일, 여성 스타일의 여성상을 매우 싫어한다. 싫어한다는 뜻이 혐오한다기보다는 깨고 싶어 한다. 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그런 면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주인공 캐릭터. 제 이름 듣고 히컵했습니다. 히컵이래요, 히컵. 예. 히컵은 뭐 그냥 히컵 이름이 특이하구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게 그 딸꾹질이란 뜻이잖아요. 딸꾹질이란 뜻이거든요. 무슨 자식의 이름을 딸꾹질이라고 지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죠. 우리는 이름을 좀 멋있게 짓잖아요. 뭐 빛나는 별. 제 이름 같으면 이제 규식이라는 거는 별을 심다. 예. 아주 스케일이 크죠.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인디언들 이름은 또 그렇지도 않다고 하잖아요. 뭐 늑대와 함께 춤을 뭐 주먹쥐고 일어서 뭐 이런 이름도 지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도 좋은 의미가 있겠죠. 근데 하여튼 주인공 이름은 히컵입니다. 이 친구의 캐릭터 강점은요, 아주 전형적인 지혜, 위스덤인데요. 이 위스덤이 뭐 요다나 스승의 위스덤이라기보다는 두 가지가 아주 특징적인데, 첫 번째는 매우 크리에이티브해요. 네. 크리에이티브하다는 건 어떤 문제를 이때까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면을 이제 캐릭터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들이 영화 초반부터 시작해서 중반, 또 사실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후반부의 절정 클라이막스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발함 뿐만이 아니라 과학 기술, 테크닉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능력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영화 빅 히어로에서 그 공대 너드 천재들, 이들의 모습과 좀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멋지게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멋있게 보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캐릭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용기도 있어요. 뭐 용기가 있다라는 거는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뭐 너무 쉽게 단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가장 이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거는 저는 휴머니티. 뭐 휴머니티라는 걸 좀 더 확장해서는 생명에 대한 사랑, 사랑, 친절함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포일링을 조금 하자면, 정말 조금만 할게요. 영화 제목이 드래곤 길들이기잖아요.
이 드래곤을 누가 길들이겠습니까? 이거 주인공이 길들이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길을 들일 수 있는 뭔가 특별한 비법이 뭐냐? 예. 뭐 관찰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 아이의 마음속에 친절함, 사랑이 이 주인공 마음속에 친절함,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드래곤을 대하면 드래곤을 대하면 그들을 길들일 수 있다. 길들인다라는 게 이제 이 마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사실 숨어 있는 거는 그런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주인공의 가장 주된 캐릭터 강점은 지혜, 창의성이지만 어떤 면에서 가장 숨어 있는 값진 캐릭터 강점은 사랑, 특히 친절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이한테 보여주고 경험하게 간접적으로라도 해주고 싶으시다면 이 드래곤 길들이기란 영화가 매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애니메이션이 그렇듯이 매우 스펙타클하고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손에 땀을 쥐는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특히 남자아이들은 이 애니메이션을 참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라고 알려져 있는 이 영화의 영어 원제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아십니까? 예. How to Train Your Dragon이에요. 너의 드래곤을 용을 어떻게 길들이는지, 그러니까 너의 용을 길들이는 법이거든요. 아, 이 영화 제목을 보는 순간 또 한번 딱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무슨 얘기를 전 느꼈냐면, 야, 누구나 사람 마음속에 용 한 마리 정도는 뭐 담고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음. 아, 그러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용이 뭘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뭘까? 동양에서의 용은 신비함, 전지전능함, 능력, 뭐, 그 신묘한 힘,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잖아요. 뭐, 심각하게 안 가도 일본 만화 드래곤 볼만 봐도 예, 여의주. 딱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의주는 일본만의 상징은 아닙니다만. 근데 이 서양에는 여의주라는 개념이 없어요. 뭐 해리포터 시리즈를 봐도 그렇고 이걸 봐도 이 북유럽 정에는 여의주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문화 인류학이나 이런 걸 좀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대한 또 좀 이야기나 이런 거 자료로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용은 뭘까? 드래곤은 뭘까? 이 미국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이 애니메이션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 마음속에 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본성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용처럼 사납고 포악하고 다루기 어렵고 내가 잡아서 가두거나 때로는 죽여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본성들을 잘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듬으면 그 성질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발전시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생각하기 나름이고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 제목을 보면서 저는 또 영화를 보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뭐 부분이 딱 생각이 나서 내 마음의 드래곤, 내 마음의 용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 엔딩 크레딧들을 쭉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다이나믹하고 흥미진진하고 어, 웃음도 많이 나오는 그런 영화이면서도 뻔하지 않은 또 우리 사람의 인간관계까지 좀 단면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 1편이었고요. How to Train Your Dragon 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즐겨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신청극장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흐름을 좀 이렇게 놓칠까봐 댓글을 거의 읽지 않고 일단 영화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한번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도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엄청 좋아하니까 엄청 재방송했겠죠. 그랬을 것 같은데, 저도 요번에 처음 봤어요. 박송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치 않는 대답은 말대꾸라고, 말대답이라고 하죠. 너찌님, 공감합니다. 행복대왕님이 주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셨는데, 좀 저희 주제 없습니다. 주제 없고, 그냥 그래도 같이 뭔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작점으로 오늘은 제가 뭐 영화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는 책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요. 네. 공감해 주려고 연습하는데 어렵네요 하셨습니다. 어떤 순간에 어려우셨는지도 혹시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으시다면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하다가 화내고 짜증내는 아이 때문에 고민하던 중에 그렇죠. 오늘도 제가 한 분의 어머님과 만나서 비슷한 내용의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아이의 짜증을 좀 들어주고 수용해주고 싶은데 이게 한계가 있다. 하다 하다 자꾸 짜증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참 힘들어 하셨어요. 이게 사실 힘들죠. 예. 뭐 저도 여기서나 아니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제대로 전달드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힘들다라는 거. 그게 어려운 일이고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많은 일이라는 거. 그래서 그럴 때마다 너무 좌절감도 느껴지고 무력감도 느끼고 하실 수 있는 것 당연하고 그게 어머님들의 잘못, 엄마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좀 충분히 말씀 못 드리는 것 같아요. 뭔가 방송에서는 결론을 얘기를 해야 되고 뭔가 좀 간결하면서 강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 너무 힘들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 과정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계속 좀 우리가 힘들어도 가야 하는 길이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루미와인님 맞아요. 음, 드래곤 길들이기 된 얘기 했고요. 물고기 마음님도 반갑습니다. 예, 피터리 사이온이라고 뭐 하면 되는 거죠. 빅히어로 괜찮죠. 중간중간에 버퍼링이 있습니까? 이거 참, 음, 안타까운 일이네요. 사실 그 버퍼링을 없게 하려고 제가 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 시간에 하고 있는데, 또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화질을 낮추니까 괜찮아졌다. 제 얼굴도 화질을 낮추면 좀 보시기 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열정일 수도 있죠. 마음속의 용. 음, 네. 그러니까 드래곤이라는 소재가 정말 여러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고 사실 이 영화의 그 드래곤은 양이에 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고양이 같은데요. 그래서 어,
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질문들 조금씩 올려주기 시작하시니까 그 얘기들을 좀 보면서 또 다른 얘기들도 좀 해볼게요. 자폐성 장애 3급 8살 남자아이. 학원에서나 학교에서 자꾸 때리고 사과도 안 했는데 타이르고 교육하는데도 아이가 그러니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셨습니다. 이제 자폐장애 3급을 진단받으셨다라면 이제 뭐 3급이면은 급수 중에서는 좀 낮은 편이기는 한데요. 이 자폐에서 공격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학교 같은 데서 이렇게 일반 아이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지내고 거기서 무언가 배우고 하기에 되게 어렵게 만드는 게 이 공격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정확하게 지금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치료를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상의를 좀 진지하게 하실 부분이고 필요하다면은 뭐 약을 처방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조절하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음. 예. 칸님이 이제 5세 남자인데 유치원 아이들하고 이거 잠깐 저거 잠깐 노는 식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게 앞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죠. 무슨 뜻이냐면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나 오래됐느냐,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또 다를 거고요. 그럴 텐데 어, 일단 뭐 어떤 이유든 이 상황을 조금 바꾸는 데에 도움이 되는 거는 역시 그 어머니와 아버지 집에서 가족과 뭐 형제가 있으면 당연히 더 좋고요. 이 놀이를 계속 주고받고 거기에서 뭔가 이 확장을 시키고 이런 연습부터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불안이 높거나 낮은 것도 기질인가요? 그럴 수도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고 뭐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음. 평범한 하루의 감사님께서 영화를 듣다 보니 얘기를 듣다 보니 신랑이 이제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서 대물림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극복하려면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아주 좋죠. 예. 그 어떤 면이 좋냐면요. 상담을 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허들이라 그럴까요? 그거가 이제 그 자존심의 상처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런 상담을 잘 이용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들어오시면 그래도 상당히 저는 뭐 상당이라고 생각하고요. 상처받지 않고 그런 것들을 본인이 들여다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주변에서 권할 때 좀 세심하게 권해 주시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 이게 문제야. 이렇게 돼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우선은 음, 당신이 이런 면들은 참 좋은데 이 부분만 좋아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도움받아 보면 어떻겠냐. 이거는 뭐 내가 도와주기도 어렵고 전문적인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방향으로 먼저 한번 접근을 해주시면 받아들이기 좀 편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초등학교 1학년과 만 5세 남자아이의 잠자리 분리. 음. 어머니는 혼자 자고 싶고 초등학교 1학년의 잠자리 분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나이다. 또는 뭐 하지 않아야 되는 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근거는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리를 해줘야만 더 독립적인 아이로 큰다? 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얘기는 뭐 저는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혼자 자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의 라이프, 엄마의 삶,
이거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희생해서까지 잠자리 분리를 꼭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잠자리 분리도 이제 되게 큰 주제고 제가 보면 여러 가지 유튜브에도 잠자리 분리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뭐 참고해 보셔도 좋고요. 제가 언제 한번 좀 보고 참고하실 만한 영상이 있으면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영상 추천이나 뭐 하여튼 뭐 이것도 뭐 어떤 기획으로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 학교 후에 따로 만나고 연락하는 친구가 없어요. 많은 친구들이 보면 피하고 타인의 신경을 참 많이 쓴다 라고 하시네요. 학교에서는 본인의 성향에 맞는 친구가 있어 얘기하면 일단 이거는 괜찮아요. 괜찮고 스트레스가 없어 보인다 라고 하는데 사회성 그룹 치료나 친구를 따로 만나게 해줘야 될 필요? 저는 지금 말씀 주신 이유만으로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능을 유지하고 키우는 데에 이런 사회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렇게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나눌 친구 한두 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막 인기가 있어가지고 여러 친구를 두루두루 이런 것들을 꼭 우리가 사회성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내향적이고 친구들한테 큰 관심이 없는 친구인 거지 사회성이 꼭 부족하다 이렇게 보기에도 뭐 엄밀한 의미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부모님 욕심에서 본다면 너무 한 명만 하고만 어울리는 이런 것보다 한 두 명, 세 명 정도까지만 확장을 좀 하시게 도와주면, 뭐 베프, 그 다음에 베프보다 조금 덜 베프, 뭐 이렇게 해서 한 두세 명만 있을 수 있다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경 세븐님의 글입니다. 보경이라는 성함이 참 많으신가 봐요. 제가 아는 보경은 뭐 제 기억으로는 영화 친구에서 그 레인보우 보컬의 리드싱어가 보경이었죠. 너무 옛날 얘기를 했나요? 2학년 9살 남자인데 친구들이 놀리거나 괴롭히는 경우가 있는데 스트레스가 있어 보여서 어떻게 조언해야 될까요? 선생님께 도움도 잘 청하지 않는 과묵한 성격이라고 하셨는데요. 우선 조언하지 마십시오. 그 조언이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이거를 그 조언대로 할 수 있었으면 이미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는 잘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이거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일이구나 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섣불리 하지 않는 것 이게 일단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모의 역할은 엄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이런 이야기,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이야기를 집에 와서 얼마든지 해도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도 똑같이 는 일단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너도 똑같이 는 답이 아니고 그때 얼마나 감정이 힘든지 또 얼마나 대응할 방법이 없어서 무력감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해주고 그래서 얘가 힐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싸움은 또 아이 스스로가 해야죠. 너찌님 5세 외동 아이 얘기인데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리는 시간에 친구와 칭찬받고 나면
막 휘갈겨버린다. 예. 경쟁심이 좀 생기는 거죠. 예. 경쟁심이 강한 아이, 경쟁심이 강한 아이 특집도 좀 해볼까? 예. 경쟁심 강한 아이는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마시고요. 하지는 마시고 집에서 많이 져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 집에서 많이 크게 져주고 또 밖에서 지고 들어왔을 때 속상해할 때 예, 막 여러 말 하는 것보다 손잡고 어깨 안아주고 꼭 옆에서 이렇게 있어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게 어떤 걸 하는 게 중요하냐면 네가 겪는 감정의 이 폭풍우를 너 혼자 겪고 있지 않아? 엄마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것, 이게 이 아이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봉사활동이나 남을 도와주는 경험을 하는 것이 이런 경쟁심을 좀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음. 난남달라님이 자녀의 담임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봤더니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예. 그래서 말이 안 통해서 저도 좀 싫은 소리를 하게 되었는데 선생님한테 싫은 소리 하셨구나. 선생님 너무 그래요. 근데 이제 애한테 어떻게 되는지 묻게 되고 우리 애를 미워하는 느낌이 자꾸 든다.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게 참 정말 애매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죠. 선생님이 그렇게 아니하시리라고 믿고 싶지만 또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없어서. 그런데 분명한 건 아이한테 너무 그런 것들을 살피게 만드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이도 같이 불안해지고 약간 파라노이드라 그럴까요? 막 피해의식? 혹시 좀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묻지는 마시고요. 그냥 아이가 자그마한 거라도 본인이 좀 힘든 게 있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녀 관계 이런 게 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음, 중학생이 돼서도 엄마랑 자려고 한다. 이게 중학생쯤 되면 좀 아무리 금쪽 같은 아들이지만 좀 징그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엄마가 그런 느낌이 들 땐 자연스럽게 이 분리를 좀 하자라고 방법을 찾는 거 이런 것들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트유님께서 5살 남자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했는데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누가 자기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너무 자주 말한다. 저 같으면요, 다 그걸 좀 수첩에다 적을 것 같아요. 노트 같은 거에다가 적어서 며칠 날 누가 싫어하는 아이 이름 적고 좋아하는 아이 이름 적고 이렇게만 하시고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한 걸 저는 충분히 그냥 들을 것 같아요. 맞장구 좀 쳐주면서 그래 어떡해 그래 좋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좀 들을 것 같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몇 달 후에 아니면 한 학기 정도 후에 그 이름이 바뀔 수 있잖아요. 싫어했던 애가 좋아하는 애로 바뀔 수도 있고 좋아하는 애가 싫어하는 애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바뀌었네 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적으로 나를 싫어하는 아이가 있는 건 아니구나.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또 제 고정불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변화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짝 친구였다가 그렇게 헤어진다면 그게 반응이 가볍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말한다기보단 여러 명이 등장한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사님 49개월 경쟁심이 꼭 1등 하지 않아도 되고 너는 멋진 아이다 라고 과정을 즐기는 게 중요하다. 너무 훌륭한 멘트입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데
아이에겐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위로는 별로 안 됩니다. 저게 위로가 되지는 않는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위로가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에 있어 주는 거. 너 혼자가 아니야. 내 피부의 온기를 느껴봐.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더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 얘기는 그냥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바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언젠가 그 이야기를 습득해서 흡수해서 자기의 새로운 회복 탄력성에 활용하는 동력으로 만들어주는데 쓰이는 그런 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생 따님이 사회공포증 진단을 받았는데 약을 복용 중에 약만이 답일까요? 하셨는데 이게 사회공포증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예, 넓게 보면 이게 강박 증상의 테두리 안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약물 치료를 꼭 그 기본 제일 중요한 이 프레임으로 놓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본 상태에서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공포증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익스포저라 그러죠. 노출로 인해서 행동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도움이 되는 건데 그냥 생자로 그렇게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공포증이 배가 되는 경우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물 치료로 증상을 좀 완화시킨 다음에 그런 행동치료적인 도전도 병행한다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그 처방해 주시면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음, 음. 시에스타님 마음 저 너무 공감되네요. 정말 믿고 싫은데 우리 아이 때문에 수박하고 빵 사들고 가게 되고 정말 예. 물론 선생님들도 선생님 나름대로의 애환이나 애로가 있으실 거예요. 뭐 저도 뭐 오늘 좀 비슷한 일로 마음이 조금 약간 상한 부분이 좀 있는데 그 저랑 또 반대편에 있는 입장하고는 좀 다르신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예, 그렇긴 하지만 그 어쨌건 야, 예, 이게 사실 뭐 시체말로 그렇잖아요. 아이만 아니면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 시스타님하고 뭐 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전 그렇게 숙이게 되는 게 부모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본인 때문에 아마 어디서 그렇게 숙여 보시겠어요. 그죠? 참. 예. 녹취까지. 예. 머큐리님이 아침부터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애가 노래 부르고 치카치카부터 현관 나가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좀 요란하다고 하셨는데 요란한 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봐주셨으면 좋겠고 현관 나갈 때까지 오래 걸리는 게 문제인지 필요한 시간보다 늦게 나가는 게 문제인지를 좀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일찍 나가면 좋은 게 물론 우리 아이이기는 하지만 이게 부모가 바라는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벌을 줘서 해결하는 방법은 상당히 이렇게 하수의 방법이다. 그리고 효과도 오래 가지 않을 수 있고 부작용이 많다. 요런 말씀 정도까지는 좀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예, 김국구님 어서 오세요. 예, 대님 12시까지 질문이라고 딱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한 12시까지의 질문만 받고 이 방송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거의 뭐 PD님이신데요, PD님? 오늘 예, 작가님이시자 PD님이신 것 같아요.
어, 뭐 간단하게만 그 스케치를 하자면은 물고기 마음님의 질문은 뭐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50분 들어오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이거는 저는 제 방송을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이 많이 진짜 이렇게 소문을 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시 접속 50분이라면은 정말 그 많이들 이거를 알려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좀 더 꾸준히 좋은 컨텐츠로 그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대는 자기 얘기인데 하셨는데요. 아, 카페인에 예민해서 그 수면은요 무조건 24시간 리듬이에요. 그래서 어, 잠자기 최소한 5시간, 예민하신 분들은 8시간, 12시간 전부터 자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들과 행동들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불면증 특집도 한번 할까요? 어머님들을 위한, 마음들을 위한 불면증 특집. 근데 불면증을 경험하실 겨를이 있으실라나? 다들 육아에 막 좀, 그래서, 예. 음, 그, 아로마님의 질문부터는 다음, 주 시간에 그, 좀 제대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로마님, 공지사항 있다. 5월 19일 날 다음 주 수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개인적 사정으로 그날은 방송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한 주 결방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2주 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꼭 공지에 올릴게요. 그럼 아로마님 질문에 잠깐 답을 드릴 수 있는 건지 좀만 좀 보고요. 유치원에 대해 단짝 친구는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은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어머님께서 만약 엄마 찬스를 쓸 수 있어서 좀 엮으실 수 있다면 좀 엮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살이면 ADHD 확진할 수 없죠, 너찌님. 음. 근데 지금 너찌님이 여기 올려주신 사연은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사실 아이를 만나보고 봐야 되는 문제고 봐도 참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여서 하여튼 아이가 성장하면서 계속 발달된 게 변하기 때문에 대학병원 진료나 이런 어떤 발달 장애를 전문으로 보는 훌륭한 선생님, 전문 선생님 찾아가는 거를 또 한 번 더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팅커벨님 잠은 다 주무신 것 같은데요. 불면증, 불면증에 대한 그 반응이 상당히 뜨겁네요. 그러면 혹시 저희 그 유튜브에 있는 질문 폼이나 이런 걸로 불면증에 어떤 그 애로점들이 있는지 개인적 사연들을 좀 올려주실 수 있으시면 제가 모아서 어른들을 위한 부모들을 위한 불면증 특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주 동안 사연이 모이면 그냥 바로 불면증 한번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또 어떤 기획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민한 아이 특집, 예민한 기질, 예민한 아이 메모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좀 모아진 아이디어로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질문을 받아서 질문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도 되게 좋고 또 이런 거 하나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렇게 그 체계적으로 쭉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육아 우울증 중요하죠. 육아 우울증. 좋습니다. 남달라님 분리불안 지난주에 했는데 워낙 이 많은 분들이 보지 못하셔서 다시 한번 녹화를 올릴 거예요. 예, 예. 이제는 금방 다시 할게요. 아니면 뭐 다음 주에 그 잘 준비 안 되면 뭐 그거 다시 한번 더 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또 날을 넘겼네요. 어느덧. 예, 지금 12시 13분이 가고 있고 제
이 스마트폰 타이머에는 59분 30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 30초 더 삐대죠 뭐. 그래서 1시간 채우고 삐대다라는 이런 참 저렴한 말을 쓰게 돼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정리하려고 하고요. 불안감이 높은 아이. 예. 예민함과 불안감이 높은 아이가 이게 조금 좀 또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예민한 불안을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스승의 날, 자녀들의 스승에게도 뭐 지금 참 뭘 하긴 어려운 때지만 여러분들의 스승님들에게도 혹시 연락처 하시면 문자 한번 생각나는 분이 하시는 것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아요. 소통하니까 너무 좋고, 저 마음 같아서 막 2시간, 3시간 하고 싶은데, 음, 체력적인 한계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주무셔야죠. 내일 또 육아와 또 직장과 여러 가지 업무를 또 동시에 하셔야 되는데, 들숨의 재력을 날숨의 건강을 감사합니다. 예, 욕심내지 않고 들숨 날숨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금방 지나갔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10대 아이들을 많이 상대하시는 것 같아서, 많이 봐요. 많이 만나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그 마지막 인사를 드릴 거고요. 같이 1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방송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팅커벨님도 안녕히 주무시고요. 다이안님도 다다음 주에 여러분들 모두 즐겁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